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성폭행에서 토착 왜곡까지 프레임 전쟁인데 보궐선거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여야가 프레임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죠. 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또 어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최근에 성범죄 사건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정의당은 성추행 사건에 책임을 지고 그 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거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는 게 어느 쪽이 더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선거가 성추행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면서 2차 가해를 했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전부터 하는 게. 자, 지금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랑 박원순 전 시장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청문회보다는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봐야 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도 부인하진 않았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이번 4.7 보궐선거는 성범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라는 내용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주눅 들지 말고 그 점도 계속 강조해 주시고.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성폭력 관련 사건을 반복 강조해서 이른바 프레임 효과를 노린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라는 공식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보통 이제 정부 여당 공격할 때는 친북 프레임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도 원전 의혹에 친북 프레임을 입혀 청와대가 이적행위를 했다고 공격했는데 네. 프레임 전략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야 공방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북풍 색깔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의 주장을 듣는 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이적행위, 비음모론, 저질 정치 공작이 갈 때까지 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전 사건을 청와대는 친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려 했지만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V는 VIP 같은 여러 억측이 나오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된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프레임 전략은 여당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은 친일, 토착 왜구, 또 극우 태극기 프레임으로 보수 야당을 옥죄고 있는데요. 네. 관련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거야말로 이적행위에 가까운 거죠. 한국보다는 일본을 위한 그 정책인데 그냥 막 던지는 그런 공략 같아요. 일본이 큰 이익을 본다는 거죠, 훨씬 더. 친일 이적 행위면 본인들 대통령 시절에 주장했던 그분들도 다 친일인지 그거부터 먼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진보 정부 때에도 한일 해저 터널을 검토했는데 왜 우리만 친일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 민주당이 야당을 해저터널 공약을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비판했지만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관련 발언이 공개되면서 다소 머쓱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진보 대 보수, 보수 대 진보로 나뉜 정치 지형상 프레임 전략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요.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으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프레임이 이제 정치권의 오래된 선거 전략이지만 요즘 유권자들은 쉽게 현혹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